다음으로 선천성 기형 장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선천성 기형에는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과 이분 척추가 있습니다. 먼저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은 고관절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는 질환으로 고관절이 완전히 탈구되진 않았지만 제 위치에서 벗어난 아탈구 또는 관절을 구성하는 뼈의 위치가 완전히 어긋난 탈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골반뼈가 탈골된 상태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며 주로 신생아나 유아기에 발생합니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퇴행성 고관절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가족력과 두니태양, 즉 여가가 있는데 두니태양은 고관절 이형성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태아가 앉은 자세로 있는 것을 뜻하며 두니태양으로 인해 산모 자궁 내에서 발생한 압력이 태아의 고관절에 영향을 미쳐서 이형성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애는 가족 중에 이형성증을 앓은 사람이 있는 경우 첫째 아이이거나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에 발생이 높습니다. 또한 출생 후 육아 방식에 따라서 고관절 이형성증이 발생될 수 있는데 아기의 고관절을 피거나 다리를 모은 상태로 고정하면 고관절 이형성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선천성 장애는 이분 척추입니다. 이분 척추는 태아기 동안 척추뼈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척추뼈의 뒷부분이 열려있는 선천적인 이상인데 척추의 일부가 형성되지 않아서 척수가 돌출되거나 손상되는 형태로 태어납니다. 또한 뇌에서 몸으로, 몸에서 뇌로 전달되는 신경 전달이 차단되어서 척추 아래 신체 부위에 손상이 생기고 하지마비, 시각 및 촉각 장애, 감각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뇨나 배변을 조절하는 신경도 손상되어서 배변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분 척추는 엽산이라는 비타민을 처리하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발병 위험이 큰데 특히 임신 초기에 산모에게 엽산이 부족할 경우 이분 척추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분 척추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척수 수막류는 이분 척추의 가장 심각한 형태로 척추뼈의 뒷부분이 닫히지 않아서 척수가 돌출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환자의 80에서 95%가 뇌척수액이 뇌에 고여서 지적 장애가 발생되는 뇌수종이 동반됩니다. 두 번째로 수막류는 척수막만 돌출되고 척수 자체에는 손상이 없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 사례보다 치료가 용이해서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재 이분 척추입니다. 잠재 이분 척추는 척추뼈에만 결손이 있는 것으로 척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지체장애입니다. 첫 번째는 외상성 뇌손상입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두부 외상으로 인해 뇌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정도에 따라 경도, 중중도, 중증으로 나뉩니다. 먼저 경도 손상의 대표적인 예는 뇌진탕입니다. 뇌진탕이란 가장 경미한 뇌손상으로 의식 소실이나 일시적인 뇌 기능 저하를 말합니다. 주로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심각한 후유증은 드뭅니다. 다음으로 중등도 손상에는 외상 지주막하 출혈과 두개골 골절이 있습니다. 외상 지주막하 출혈은 뇌 표면이나 뇌간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뇌 바닥에 많은 양의 출혈이 있을 경우 손상도가 심해져 뇌 부종이나 신경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개골 골절은 말 그대로 두개골이 부러지거나 파열된 것으로 뇌에 추가적인 압박을 주어 뇌진탕,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손상에는 외상 뇌내 출혈과 외상 경막 하 출혈, 외상 경막 외 출혈이 있는데 먼저 외상 뇌내 출혈은 두부를 심하게 부딪힌 경우 뇌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뇌 손상과 동반 발생하며 주로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발생합니다. 전두엽이 손상되면 성격 변화나 기억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수술을 해도 손상된 부위가 복구되지 않아서 큰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상 경막 하 출혈은 뇌 경막 아래에 혈이 고이는 것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인 경우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고
만성 경막 하출혈은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외상 경막 외 출혈은 두개골과 뇌 경막 사이에 피가 고인 것으로 뇌기능 저하나 마비, 신경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외상성 뇌손상은 주로 물리적인 충격이나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설 현장이나 고층 건물, 계단 등에서의 추락사고, 권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와 같은 스포츠 중 사고, 공사 현장이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신체적 폭력 등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어린이는 놀이 중 사고나 교통사고, 청소년 및 청년은 스포츠나 폭력사건, 중장년층은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노인층은 추락사고로 인한 뇌손상이 가장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후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절이란 뼈가 부러지는 현상으로 뼈의 연속성이 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부 압력에 의해 발생하며 골절 부위 주변의 근육, 혈관, 관절이나 지방 등의 연부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 압박으로 인한 사고, 스포츠 활동이나 교통사고 등의 외부 충격이 주요 원인입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골절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팔, 다리의 붓기, 경우에 따라 근육 경련이 동반될 수 있고 골절 부위의 비정상적인 모양의 변화나 감각 마비, 골절 부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